팟에서 들려주는 마이 스토리 레터. 슬픕니다.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길 겁니다. 올해 초 새로운 마음으로 자금을 모은 뒤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4월 초까지는 좋았어요. 상승장인 덕분이었겠지만 전 그게 제가 하는 매매 방법이 괜찮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주식을 접하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어떠한 주식이라도 반등은 나온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악재가 나와 떨어지는 종목들을 봐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등은 나오는 걸 보고 느꼈죠. 이걸 이용한다면 어떨까? 이미 유로존 사태 초기에 이 방법으로 시험 삼아 매매를 해봤습니다. 적은 비중으로 여러 번 수익 내기. 작은 수익을 모으고 모은다는 게 기본 플롯이었죠. 성공률은 높았습니다. 손절을 자제하면서 하락할 때마다 단가를 낮췄고 반등을 줄 때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계속 단가를 낮춰도 한 번에 20-30%씩 급락하는 종목에는 쥐약이더라고요. 결국 수십 번을 수익 내도 한두 번으로 손실이 더 커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1월 달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상한 매매를 다듬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8월 달에 했던 실수는 주가가 빠진다고 2-3%씩 빠질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단가를 낮췄던 것.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빠진다고 바로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닌 좀 더 추매하는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보통 3-5% 정도를 추매 구간으로 잡았죠. 1월 초 자금을 만들고 다시 매매를 시작하고 좋았습니다. 상승장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그저 지금 수익 나는 게 운인가? 내 매매가 효과적이어서 그런 건가? 고민도 했었지만 그게 4월 초까지 지속되면서 마이너스 20-30%까지 하락했던 종목들도 단가 낮추면서 반등 나올 때 수익 실현을 성공하는 횟수가 늘어나자 조금씩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커짐에 따라 평가상의 손실은 늘어갔지만 매일매일 수익 실현은 하고 있었으니까 그 오류를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하지만 매매 중독으로 너무 잦은 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초반 많아야 10에서 20 종목이던 보유 종목이 30 종목이 넘어가고 40 종목이 넘어가고 마침내 50 종목까지 갔습니다. 어느 날은 계좌를 보니 40개 정도의 종목 중 마이너스 20% 이상이 10개 정도, 마이너스 10% 이상이 10개 정도. 이미 바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수익도 어느 정도 났었습니다. 하지만 보유 종목이 많아짐에 따라 비중이 적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식 비중이 7-80% 이상 넘어가면서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자 보유 종목들도 흐름이 좋지 않기 시작하면서 손실폭이 커져가더라고요. 마음을 바꿔서 종목을 줄이기로 일주일 정도만 빨리 했어도 좋았겠지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수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했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반등할 때 정리하면서 손실 없이 정리하기도 했고 대부분의 종목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공포를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최후까지 들고 있던 YN텍, 삼양식품, 크린앤사이언스. 지나고 보니 바보같이도 제가 판 시기가 바닥이었습니다. 또다시 실패. 나름 방식은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 다듬어지기 전이었고 너무 많은 종목을 가져갔던 것. 공포를 이기지 못한 것이 컸으며 일하면서 주식하느라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한 채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더 다듬기로 했습니다. 손절은 절대로 안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에 필요에 따라 하기로 마음먹고 단가를 낮추는 시기는 장중에서 종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 수를 좀 더 줄이고요. 제가 또 하나 주목한 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날 수익권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정보공학이란 종목을 보면
최근 몇 주 동안은 어제의 종가보다 다음 날엔 꼭 상승하는 경우가 매일 있었으며 다른 종목을 보아도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를 가지고 가상 매매를 해봐도 며칠이고 종가의 단가를 낮추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면 반드시 수익 내고 팔 기회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죠. 자금이 많다면 이렇게 여유롭게 매매를 즐길 수 있었겠지만 저에겐 자금이 많지 않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다듬은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보유 종목은 10종목 안팎으로 하되 때에 따라선 15종목까지는 보유하기로 마음먹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수익을 냈으니까요. 제가 생각한 저의 룰을 지키지 못하고 손절한 경우도 있지만 만약 룰대로 했을 시엔 손실을 안 낼 수 있었던 걸 보면서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사들인 효성 OMB. 분명 수익권에서 정리할 기회를 줬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고 손실권. 단가를 낮췄지만 계속 하락하고 다음날 예비군 훈련을 가야 했기에 전날 대부분 손절하고 조금만 들고 갔지만 다음날 반등에 그 다음날 상한가. 마음 아팠지만 룰대로 했다면 손실을 안 볼 수 있었기에 괜찮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사들인 종목을 또 룰대로 하지 못하고 비중이 커져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도 단가를 낮추고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좀 더 들고 가기로 한 게 실수였네요. 금요일 시장은 급락이 나오고 피해 없이 정리할 수 있었던 종목들은 기회를 얻지 못한 저에게 혼을 내듯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돈은 200만 원가량. 초기 자금도 크진 않았지만 매매를 다시 하기에는 자금이 너무 적네요. 일당 벌이라도 하려면 하루에 100번 가깝게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매를 하면서 몇몇 투자 아이디어도 떠오르곤 했지만 그건 좀 더 가다듬기로 하고 지금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주식 참 어렵네요. 물론 주식을 하면서도 주식에 집중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고수분들처럼 이익을 꾸준히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